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해주겠다는 이른바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외교력 부재를 질타했습니다. 할로윈을 앞두고 사탕으로 둔갑한 펜타닐이 유통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고 했던 한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최근 4,000달러짜리 가짜 수표를 보내 돈을 가로채는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해주겠다는 이른바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두고 무책임하다고 말한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의 발언이 맥락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웬디 셔먼 부장관의 다음 주 일본 방문 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관련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전력 태세는 국방부에 문의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미국의 모든 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두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무책임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맥락과 다르게 보도됐다면서 미국의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ll this talk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whether it comes from Putin or from Kim Jong-un, 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무엇이 어떻게 맥락과 다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새로 등장한 전술핵 재배치 이슈보다 기존의 확장 억제 공약에 집중해달라는 추가 설명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확장 억제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에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 다시 한번 주한미군의 주둔을 언급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I don't want to get into hypotheticals. Clearly, we have a long-standing defense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We have a significant U.S. force presence on the peninsula. 이런 와중에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에서는 지금의 확장 억제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발전시킬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오늘 LA 총영사관에서 6년 만에 첫 대면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한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외교력 부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 최근 치안 악화로 인한 재외 동포들의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도 나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 부분을 거론하며 한 목소리로 외교력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IRA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그렇고 통과된 다음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재 해외 공관들까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응 자체가. 공공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거의 다 비어있다. 이게 아주 거의 공백 상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위해선 한인 정치인 배출이 중요하다면서 공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 한인 출신들을 당선시킨 것 이외에도 다른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펼칠 수 있는 우호적인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원함으로써 그 결과로 우리한테 국가적 이익이 되는 것을 꼭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인 사회의 악화된 치안과 혐오 범죄 문제 역시 이번 국감의 화두였습니다. 특히 최근 LA 다운타운에서 강도에게 피살된 한인 업주까지 거론되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니까 LA 한인들 대상으로 연구를 하니까 41%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신체 공격 위협을 느낀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숫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사관에서 재외 국민 보호 사업 이 부분들을 좀 더 실질화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고 한인 사회 그 순찰 강화라든지 동포의 순찰 강화라든지 범죄 시에 즉각 대응 또 총영사관 차원에서도 사건 사고가 있으면 적시에 대응하고 그 문제점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야 위원들은 팬데믹 이후 영업난을 겪고 있는 한인 업주들에 대한 지원과 급증하는 노숙자 문제의 해결책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에 함께 출석한 시카고 총영사관에 대해선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공장 등이 중서부 지역에 몰려있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산업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감에서 두 공관은 부실한 예산 내역과 보고서 내용 등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사탕 박스에 포장된 채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어 마약 단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이상 효능이 강하고 치명적인 마약인데요. 더 큰 문제는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아이들이 펜타닐이 섞인 사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베이시오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판매된 사탕입니다. 보기엔 일반 사탕 같지만 포장지 안엔 펜타닐이 들어있는 마약입니다. 최근 마약 밀매상들이 이같이 사탕으로 위장한 펜타닐을 판매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펜타닐로 위장한 것에 대해 충격에 빠졌습니다. Shouldn't be selling candy like that disguised with kids around. There's too many kids around here, definitely. I'm really shocked. I'm shocked that people would do that. And I'm so happy that somebody busted them.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LA 국제공항에서 스키틀즈 등의 사탕 박스 안에서 무려 12,000여 정의 펜타닐이 발견돼 범인을 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할로윈을 맞아 최근 미 전역에서는 사탕으로 위장한 펜타닐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할로윈 때 아이들이 받는 사탕에 펜타닐 등의 마약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What we're recommending is for parents to go through their children's candy, which, I mean, typically it's what we recommend anyway. But obviously, more than just your usual, be more on high alert because it can come in any sort of packaging. And all the candy before the kids are able to eat it. 당국은 할로윈 때 받아온 사탕의 포장지가 조금이라도 뜯겨져 있다면 만지지도 말고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별거 중인 부인을 찾아가 납치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한인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워싱턴주 서스턴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53살 한인 안채경 씨를 지난 19일 1급 살인 미수와 1급 납치, 1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는 안 씨가 부인을 납치해 덕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팔다리를 묶은 후 숲에 데려가 땅을 판 뒤 부인을 산채로 묻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덕테이프와 안 씨의 머리카락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인 한인 안영숙 씨는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몸을 흔들어 탈출했고 30분 동안 달려 인근 주민들에게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안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가해자인 남편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죽이려 할 것이라며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주택가에서 새벽에 마체테 칼을 들고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는 한 남성이 등장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경찰국은 지난 17일 새벽 5시 30분쯤 로더힐 지역의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맨 한 남성이 마체테 칼을 들고 주민들의 집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 영상에 포착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로더힐 지역 주민들은 마체테 칼을 들고 주택가를 활보하는 남성으로 인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They saw the same thing that he went up to their front door in the exact same way and did the same and I think they were
They were driving around. They were just Yeah, as they were alarmed. kind of freaked out. He didn't look like someone who, I don't know, was just, I guess, lost or confused. Or he seemed very intentional, very business-like, like he was dressed for business, just with a machete. We just hope somebody knows who the person is. That way we have peace of mind of what happens or who it. 경찰은 해당 남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신고되지 않았지만 남성의 신상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월마트 회사 명의를 도용한 수표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월마트는 최근 사기범들이 월마트 회사 명의를 도용해 소비자들에게 미스터리 쇼퍼에 선정됐다며 $3,000에서 $4,000를 보냈다는 가짜 수표 스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소비자들에게 가짜 수표를 보낸 다음 이 수표를 입금한 뒤 같은 금액의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 지정된 주소로 보내면 수표 금액이 입금된다는 식의 사기 수법을 통해 돈을 가로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수표를 은행에 입금할 시 최악의 경우 입금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는 14년 동안 연례 행사로 열리고 있는 지진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인 더 그레이트 캘리포니아 쉐이크아웃 오브 2022는 오늘 오전 각 학교와 관공서, 사업체 등에서 1분 동안 주민들의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참가했으며 실제로 지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모의 체험 시스템을 구비하고 지진 대비 요령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체험은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을 경우 대피 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940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는 320만 명,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8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포추나에서 34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4.3 지진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LA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 30대 이상이 갑자기 타이어 펑크로 멈춰서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어제 아침 출근길 머롤랜드 드라이브 인근 405번 프리웨이에서 최소 36대의 차량이 갓길에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나가던 트럭에서 실수로 못이나 나무 블럭이 담긴 박스가 떨어지면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리건주에서는 출근길 짙은 안개가 깔린 고속도로에서 60대 이상의 차량들이 연쇄 추돌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폭격을 맞은 듯 차량이 뒤집혀 있고 45대의 차량이 전복됐으며 화물 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맥주 박스가 도로를 뒤덮으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감세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다가 파운드화 폭락을 이야기한 트러스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임은 다음 주쯤 선출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총리 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 10번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취임해 낮은 세율, 고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더 이상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I recognize, though, given the situation, I cannot deliver the mandate on which I was elected by the Conservative Party. 지난달 6일 취임한 트러스 총리는 보수당의 상징 마거릿 대처를 표방하며 72조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화가 역대 최저로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규모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강요 중에서도 이탈자가 나오고 보수당 의원 17명이 불신임 서한을 제출해 좀비 총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What a mess. And this is not just a soap opera at the top of the Tory party. It's doing huge damage to our economy and to the reputation of our country. 보수당 측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후임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은 전임자인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트러스 총리와 최근 경선에서 경쟁했던 리시 수넥 전 재무부 장관 등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임 발표로 영국의 세 번째 여성 총리였던 트러스는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각각 32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과 비슷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50엔을 돌파했습니다. 엔 환율이 150엔을 넘어선 건 거품 경제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입니다. 올 초 115엔 안팎 기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9월 1일 140엔대로 올라선 후 150엔대까지 올라선 겁니다. NHK는 미국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미일 간 금리 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엔 매도, 달러 매수 움직임이 강해졌다며 엔화 약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도 1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영내 위안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42% 내려간 7.2279 위안으로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블룸버그는 달러화 강세 외에도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 최근 중국 기업들의 주가 약세에 따른 투자 심리 약화가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0.86%,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0.92%, 대만 자취한 지수는 0.24% 각각 하락 마감했고 홍콩 항생 지수는 장중 한때 3%까지 급락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블룸버그는 달러화 강세 속에 아시아 양대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통화 가치 급락으로 1997년과 비슷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딴 발전시설 공습으로 전국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올겨울 유럽에 대규모 난민 사태를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 파괴에 집중하면서 겨울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공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최근 열흘간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공격한 횟수는 300회가 넘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전기와 난방, 물과 가스 등을 끊어 한겨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노리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난민이 돼 유럽 주변국으로 떠나게 하려는 것이라며 EU 정상들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Атаками російських крилатих ракет та іранських ударних дронів зруйновано більше третини нашої енергетичної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І щоб якнайбільше українців поїхали до ваших країн. 어제는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와 서부 빈니차, 이바노 프랑키우스 지역에 위치한 발전소 3곳이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 전기 공급을 일부 제한한 상태입니다. Особисто я готовий до таких відключень, так? Є свічки, є заряджені павербанки. Україна взагалі заряджена перемагати. 우크라이나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에너지 사용량도 20% 줄이기로 했으며 국민들에게도 에너지 절약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대장동 수사가 갑자기 대선 자금 의혹으로 방향을 틀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무도한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라. 자정까지 당사에서 검찰과 대치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아침 일찍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야말로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결백함을 여전히 믿고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번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민주당도 위기를 맞은 윤석열 정권이 전 정권 수사와 정적 제거로 정권을 유지하려 한다며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의 칼날 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겨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검토하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당사 압수수색으로 전면 중단을 선언했던 국정감사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법사위를 제외한 상임위에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칼자루를 쥔 건 검찰인 만큼 검찰이 압박 강도를 더 높인다면 국회 문을 닫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자 정치 탄압이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선을 그으면서 야당의 주장이 정당한지 국민이 알 거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채널A를 압수수색했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며 지금의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 아니란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여당도 법치를 내세워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 집행을 막는 건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정당화될 수 없다. 일제히 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 앞에 성역이 없으니 수사에 응하란 겁니다. MBC 뉴스 신사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다는 의미의 치유농업이 노인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림 카드를 살피더니 텃밭에서 키우는 작물만 척척 골라냅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텃밭 가꾸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가지, 무시, 대차, 호박, 이제 꼬치. 모래 주머니를 만들어 던지는 놀이는 주의력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에 도입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텃밭 가꾸기와 자연경관과 연계한 활동을 진행한 지 2주 만에 어르신들의 표정과 행동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무표정에 무뚝뚝하던 어르신들은 어느새 환한 표정에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이쁘시 보고 공기도 보고 다 좋아요. 특히 치매와 우울증 예방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인지 기능은 19.4%, 기억력은 18.5% 향상됐고 반대로 우울감은 68.3%나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인 170만 명 이상이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로 분류되는데 치유농업이 증상 완화와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요자들에게 질 좋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앞으로 치유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증한 뒤 전국의 치유농장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러스 영국 총리의 사임 발표 직후 미국과 영국은 강력한 동맹이자 영원한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트러스 총리의 파트너십에 감사한다며 두 나라가 마주한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최대 동맹으로 불리는 영국 총리의 사임에 대한 평가치고는 매우 짧은 데다 내용도 좀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 하락 등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트러스 영국 총리의 경제 정책을 대놓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트러스 총리에 대해 최악의 무지라고 비난하며 영국의 그런 불명예스러운 총리는 없었다고 조롱했습니다. 두 남성이 거침없이 주황빛 페인트를 뿌리고 다닙니다. 내부에 진열된 물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유리 전체가 엉망이 됐죠. 일부 시위대는 도로까지 차단했는데요. 영국 런던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운동가들이 현지 시간 20일 석유 사용을 하지 말자며 기습적으로 한 백화점을 페인트로 공격하고 도로를 막았습니다. 개 한 마리가 익숙한 듯 능숙하게 버스에 오르고요. 녀석이 자리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는데요. 승객들은 이 모습이 신기한지 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죠. 검은 레브라도 리트리버인 이클립스입니다. 2015년부터 혼자 버스를 타고 5정거장 떨어진 놀이터에 다닐 정도로 영리해서 미국 시애틀 주민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올해 10살인 이클립스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세상을 떠나자 인터넷 SNS에는 추모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부산경찰이 이번 주말 열릴 한 노인의 팔순 생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0년 전 개봉한 영화 친구,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이 영화의 소재가 된 칠성파 전 두목이 팔순잔치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일요일 오후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잔치에는 하객 수백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전국의 전현직 조직폭력배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시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폭력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형사들을 투입하는 등 상황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칠성파는 부산의 대표 폭력 조직으로 경쟁 조직인 신20세기파와 주도권을 놓고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질긴 악연은 최근까지 이어져 약 70명이 체포돼 24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한 남성이 방호복을 껴입고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나타났습니다. 몇 발자국 뗐을까요? 숨이 차올라 슬슬 기다시피 하더니 결국 길에 벌러덩 누워버리는데요. 겹겹의 방호복으로 온몸을 감싼 이 남성은 시카고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예술가입니다. 강력한 봉쇄령으로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내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100벌의 방호복을 입으려고 했지만 27벌을 껴입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예술가. 방호복이 중국 정부의 억압과 통제를 상징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멕시코에서는 대낮에 초등학생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학생은 엄마가 옆에서 뻔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납치를 당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수업을 마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들 옆에 멈춰서는 이 빨간색 차량. 순간 복면을 한 괴한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강제로 아이를 끌고 갑니다. 이 황당한 대낮 납치 사건은 멕시코 우에우에토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아이의 행방을 확인했고 기습작전을 통해 소년을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 6명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외출이 줄면서 주춤했던 납치 사건이 일상 회복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대 구석을 파고드는 공을 몸을 날려 맞고 위로 날아오는 공도 가볍게 뛰어올라 철통방어하는 이 로봇. 흥미로운 광경은 미국 UC 버클리 연구진이 한 논문 사전 출판 사이트에 발표한 실험인데요. 무게 9kg인 사족보행 로봇을 폭 1.5m, 높이 0.9m의 골대 앞에 세워두고 공을 막도록 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공을 막기 위해 골키퍼의 기술을 훈련받은 로봇. 그 결과 무작위로 찬 공의 87.5%를 막았는데 이는 인간이 공을 막은 방어율 69%보다 약 1.26배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골키퍼에만 국한됐지만 공차기 같은 다른 기술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스위스나 중국 등 각국에서는 인간을 돕는 로봇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요. 앞선 실험처럼 이제는 일상을 함께할 로봇계 연구로 영역이 확장된 것 같네요. 일본 교토에 있는 한 사찰 화장실에 웬 자동차가 있는 걸까요? 주변에 어지럽게 널린 나무 파편을 보니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나 본데요. 아니나 다를까 문화재 보호단체 직원이 후진 기어를 넣어둔 걸 깜빡하고 엑셀을 밟아 화장실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문 뒤쪽에 있는 실제 화장실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산산조각 난 문이 무려 700년 묵은 중요 문화재란 건데요. 시간이 걸리지만 다행히 문은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운전 미숙으로 대형 사고를 친 직원, 이제 한숨 돌리지 않을까 싶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0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